조합제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홍준표 자유한국당 대표는 4.27 판문점 선언 이후에 이것이 위장평화쇼다 라고 단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더 구체적으로는 6월 12일 싱가포르 회담이 있기 전에 트럼프 대통령에게 자유한국당이 공개적으로 건의문을 보냈습니다. 공개성한을 보냈습니다. 지난 5월 17일 홍준표 자유한국당 대표가 직접 그 내용을 기자들 앞에 읽기도 했습니다. 지금 이 내용을 다시 읽어보면은 아주 적절한 충고였다는 생각이 듭니다. 다만 트럼프가 충고대로 하지 않아 가지고 지금 이렇게 일이 꼬였습니다. 홍 대표는 이 공개서한에서 뭐라고 이야기했느냐 하면은 북한의 과거 핵무기뿐 아니라 핵기술 관련 자료를 폐기하고 핵기술자들을 다른 업무에 종사하도록 함으로써 미래의 핵개발 능력도 영구히 제거해야 한다. 이번 정상회담에서 북한 비핵화 완료 시기와 검증 방법 등을 구체적으로 명시한 합의문을 채택하여 북한이 이의를 제기하지 못하도록 해야 할 것이다. 비핵화 완료 후 보상이라는 기존의 원칙을 고수해야 한다. 비핵화 완료 때까지는 제재와 압박을 지속한다는 기존 방침도 견제해야 한다. 이렇게 또 건의를 하고요. 주한미군이 절대로 주한미군 감축, 철수 등은 미북 회담에서 협상 의제로 해서는 안 된다. 이렇게 못을 박았습니다. 또 하나 매우 중요한 지적을 했습니다. 이 지적이 이 공개서한의 핵심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한반도 비핵화라는 용어를 써서는 안 된다. 이 용어는 북한이 만든 용어로서 주한미군 철수, 전략자산 전개 금지 등등 한미동맹 해체뿐만 아니라 핵 우산 철거 등을 다 포함한 말입니다. 이 말을 써서는 안 되고 합의문에서도 반드시 북한의 비핵화라는 용어를 써야 한다. 북한의 비핵화라고 써야 한다. 이렇게 건의를 했는데 불행하게도 싱가포르 회담에서는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란 말이 또 나오고 말았습니다. 북한의 비핵화가 사라졌어요. 그래서 지금 트럼프 김정은 회담 이후에도 미국과 북한의 협상이 계속 꼬이고 있는 가장 큰 이유는 바로 이 용어입니다. 북한은 한반도 비핵화라는 이야기를 했다. 그 내용은 한미동맹 해체, 체제 안전 보장, 종전선언, 평화협정을 다 포괄하는 말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미국은 아니다. 한반도 비핵화라고 썼지만은 한국이 핵을 갖고 있지 않으니까 이걸 북한의 비핵화라고 봐야 된다. 이렇게 해서 비핵화의 대상이 어디냐를 가지고 원점에서 계속 맴돌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홍준표 대표의 이 충고를 받아들였더라면은 지금과 같은 비판을 받지 않았을 것입니다. 지금 뉴욕타임스, 워싱턴 포스트, CNN, BBC 등은 일제히 트럼프 대통령이 김정은에게 속았다, 사기극에 속았다라고 비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5월로 거슬러 올라가서 이 홍준표 대표를 비판한 언론인이 있었습니다. 중앙일보 김영희, 당시에 이 기고문 중앙일보의 168인 중앙선대위에 쓴 김영희 기자의 글을 소개를 해드리면서 지금 뭐가 달라지고 뭐가 잘못 짚었느냐 하는 것을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김명희 전 중앙일보 대기자 이름으로 명의로서 쓰여진 글의 제목은 홍준표는 미네르바의 부엉새를 너무 일찍 날리지 말라 라는 문학적 표현으로 되어 있습니다. 홍준표는 미네르바의 부엉새를 너무 일찍 날리지 마라. 첫 문장이 이렇게 시작됩니다. 영어 표현에 너무 좋아서 사실로 믿어지지가 않는다. Too good
to be true 라는 말이 있다. 평창과 판문점 이후 한국 사회에 넘치는 희열, 오이포리아라고 괄로 치고 표현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이딴 김정은 위원장 칭찬, 마이크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의 대북 경제 지원 발언 같은 것이 여기에 해당한다. 너무 좋아서 사실로 믿어지지 않는다. 그런데 이런 분위기에 북한이 찬물을 끼얹고 나섰는데 김계관 외무성 부상이 미국이 북한을 일방적으로 코너로 몰고 있다면서 6월 12일 싱가포르 회담이 유산될 수 있다고 불길한 암시를 던졌다. 이렇게 적어놓고는 그 다음에 이런 문장이 들어갑니다. 원인 제공자는 악명 높은 북한 붕괴론자 존 볼튼 백악관 안보보좌관이다. 이 김명희 기자는 존 볼튼을 악명 높은이라고 했습니다. 그 이유는 북한 붕괴론자라는 뜻입니다. 여기에 저하고 생각이 다릅니다. 북한 정권이 무너지는 것은 한반도의 축복인데, 더구나 2,500만 노예 상태의 북한 주민에게는 노예 해방을 의미하는 것인데, 그런 주장을 하는 사람을 악명 높다고? 그럼 링컨도 악명 높은 남부 붕괴론자 이렇게 되는 거 아닐까요? 이렇게 하면서 이 미네르바 이야기가 나오는데, 미네르바 이야기는 그래서 신화니까요. 신화니까 길게 이야기는 하지 않겠습니다. 이분이 이렇게 설명을 했네요. 미네르바는 로마 신화, 그리스 신화가 아닙니까? 로마 신화로는 로마 신화의 지혜의 여신이다. 헤겔이 말하고자 한 것은 사건이 종결되기 전에는 사건을 판단할 수 없다는 것이다. 헤겔 이야기가 나온 것은 그 앞에 법철학 요강이라는 저서에서 헤겔, 독일의 철학자가 미네르바의 부흥새는 어둠이 내려야 비로소 날개를 편다. 날개를 펴고 난다고 썼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은 사건이 종결되기 전에는 사건을 판단할 수 없다는 것이다. 시작은 끝을 알려주지 않는다는 말과 통한다. 북미 정상회담의 결과를 알기까지는 시간이 걸린다. 땅거미를 내릴 때를 기다려야 한다. 홍준표 대표가 너무 일찍 여기에 찬물을 끼얹고 있다. 위장평화쇼라는 말을 함으로써, 그러나 그런 말을 하려면은 좀 더 기다려야 한다. 북미 정상회담의 결과를 알기까지는 시간이 걸린다. 땅거미를 내릴 때를 기다려야 한다. 지금 땅거미를 내릴 때가 아닐까요? 6월 12일 있었습니다. 지금 7, 8, 9, 10, 11, 12 이제 5개월이 지났습니다. 이제 미북 회담의 그 후속 조치가 취해지고 있고, 북한의 의도도 드러났고, 지금은 땅거미가 내릴 때니까 미네르바의 부흥새를 한번 날려가지고 김명희 씨의 말이 맞는지, 홍준표의 주장이 맞았는지 한번 검토해 볼 만한 시점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헤겔의 관점에서 보면은 판문점 남북회담을 터닝포인트로 한반도 전쟁 위기가 화평무도로 선회하는 데 대한 홍준표 자유한국당 대표의 이딴 비판적 발언은 성급하다. 홍 대표의 부흥새는 황혼이 오기도 전에 날개를 펴고 있다. 성급하다는 것은 헤겔의 관점이라고 못을 박았습니다. 그러나 핵 문제는 헤겔의 관점에서 봐야 될 게 아니고 한국인의 관점에서 봐야 되죠. 이게 주체적 사고방식이죠. 핵으로 죽고 사는 사람은 헤겔이 아니고 대한민국 국민입니다. 황혼이 올 때까지 기다릴 여유가 없습니다. 핵 문제는 시급한 문제입니다. 김명희 씨는 이렇게 또 이야기를 하네요. 어떤 기준을 들이대어도 김정은의 비핵화 의지는 분명하다. 남한과의 비핵화를 이야기조차 하지 않겠다던 그가 4.27 판문점 선언에서 남과 북은 완전한 비핵화를 통해
핵 없는 한반도를 실현한다는 데 합의했다. 이것은 사실을 잘못 판단한 겁니다. 김정은의 비핵화 의지는 분명하지 않습니다. 김정은 입에서 북한의 비핵화 나온 적 없습니다. 4.27 판문점 선언에서 나온 것은 남한을 끌어들여 가지고 남과 북이 완전한 비핵화를 통해서 노력한다고 함으로써 남한이 북한과 손잡고 주한미군 철수, 한미동맹 해체를 추구해야 한다고 함정에 빠뜨린 겁니다. 거기에도 김정은이 한 번도 북한의 비핵화 이야기한 적이 지금까지 없습니다. 그런데 김정은의 비핵화 의지는 분명하다라고 김영희 씨는 잘못 판단한 겁니다. 이것은 팩트의 문제입니다. 홍 대표, 그러면서 홍준표 대표를 이렇게 비판합니다. 홍준표 대표의 문제는 김정은의 이니셔티브를 재래식 이해의 틀로 해석하고 결론을 내리는 데 있다. 재래식 이해를 영어로 conventional understanding이라고 괄호하고 영어를 넣습니다. 홍 대표는 성공적인 판문점 회담과 싱가포르 회담의 결과로 한국인들이 누릴 평화의 배당금을 외면한다. 인프라를 포함한 대북 투자, 국방 예산 절감, 젊은이들의 군복무 기간 단축, 한반도의 안정으로 격상될 코리아 프리미엄은 제1야당의 대표가 우선적으로 관심을 두어야 할 평화 배당금이다. 이것도 북한이 핵을 버렸다는 것을 가정한 뒤의 상황을 상상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현재로는 이건 완전한 환상입니다. 환상. 그런데 홍준표 대표를 이런 환상적 꿈 같은 이야기를 왜 가만하지 않고 서둘러 비판하느냐 이렇게 했는데, 안보 문제를 환상적으로 추구하면은 그건 어려운 일에 직면하게 되겠죠. 또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판문점 선언은 4.13의 남북 간의 종전선언을 담고 있다. 김정은은 2015년 30분 앞당겨 놓은 북한 표준 시간을 되돌려 서울 시간에 맞췄다. 상징적인 의미가 큰 조치다. 두 번에 걸친 폼페이오 장관과의 회담을 통해서 김정은은 비핵화 의지를 분명히 했을 뿐 아니라 정상적이고 합리적인 대화 상대라는 강한 인상을 남겼다. 폼페이오 방북 이후 김정은에 대한 트럼프의 말투가 겨울에서 봄으로 바뀌었다. 김정은이 폼페이오 앞에 북한이 비핵화하겠다는 의지를 분명히 한 적 없습니다. 그거 했더라면 지금 회담 잘 되고 있을 겁니다. 후속회담이. 그리고 표준시간을 되돌렸다는 게 이게 무슨 상징적인 의미일까? 지금 핵 문제는 실질적인 문제고 현실적인 문제인데 여기에 상징적인 것 가지고 그 본질을 흐릴 수가 있습니까? 백두산 물하고 한라산 물을 섞으면 통일이 됩니까? 문제는 김영희 씨의 이 주장이 잘못된 팩트 판단에 근거를 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분은 기자입니다. 기자는 최소한 팩트 판단에는, 팩트에는 충실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오히려 홍준표 대표가 팩트에 더 강한 면을 보이고 있습니다. 김영희 씨의 글은 이렇게 계속됩니다. 김정은은 돌아갈 다리를 불태우고 트럼프를 만나러 간다. 김정은 체제를 지탱해온 핵 경제 병진 정책에서 핵을 내려놓았다. 4월 20일 노동당 중앙위원회 전원회의 결정이 그것이다. 이것은 이 전체 이 글에서 가장 큰 사실 오인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사실이 아닌 것으로 사실이 아님이 확인되어서는 이 전체 글의 논리가 흔들려 버립니다. 김정은 체제를 지탱해온 핵 경제 병진 정책에서 핵을 내려놓았다. 아닙니다. 그 근거로 둔 4월 20일 노동당 중앙위원회 전원회의 결정문을 읽어보셔야 합니다. 그것은 뭡니까? 핵 경제 병진 정책에서 핵 무장을 완수했음을 선언합니다. 완수했음을 선언하고 핵을 폐기한다는 게 아니고, 이 핵무장은 인민의 평화 수호를 위한 보금이라고 했습니다. 평화와
행복을 보장하는 보금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는 책임 있는 핵무장 국가로서 행동하겠다. 군축에 나서겠다. 군축 회담의 일환으로 트럼프를 만나겠다는 것이죠. 핵을 내려놓은 적이 없습니다. 돌아갈 다리를 불태웠다는 것은 핵을 포기하는 선언을 했다는 것인데 그런 적이 없습니다. 핵무장을 선언한 겁니다. 핵무장을 기정사실로 한 것을 어떻게 핵을 내려놓고 돌아갈 다리를 불태웠다고 전제를 하고 홍준표 대표를 김정은을 계속 의심한다고 공격할 수가 있을까요? 팩트에서 치고 들어가고 있습니다. 김명희 대기자는 보수 진영에서는 북한이 국가지도 이념인 주체사상을 포기하지 않는 한 계획과 개방을 추진할 수 없다고 말한다. 김정은은 주체사상을 비껴가는 전략으로 딜레마를 극복하는 실용주의 정책을 쓸 수 있다. 장마당의 확산, 낮은 수준의 시장경제 채택, 과감한 외국 자본 도입을 기정사실로 가랑비에 옷 젖는 방식으로 주체사상에 물타기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죠. 할 수 있겠죠. 그러나 이걸 하면 북한 정권이 무너지겠죠. 김정은이 자살을 하겠죠. 국가적 자살, 국가적이야. 북한은 국가가 아니니까. 그 집단의 붕괴를 자초하는 것이 되겠죠. 따라서 주체사상을 포기하지 않는 한 개혁 개방을 추진할 수 없다고 믿는 보수 진영의 생각은 가장 정확하고 또한 그렇게 생각해야 5천만 국민의 안전이 담보되는 안전한 생각이고 보수적 생각이죠. 보수적 생각은 안보 문제에 관한 한 1% 위험성이 있어도 그 1%를 강조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1% 위험 가능성이 아니라 한 적어도 50% 이상이니까 당연히 북한은 주체사상 포기하지 않는 한 개혁 개방 갈 수 없다. 김정은은 포기할 수 없는 입장이다. 이렇게 봐야 되죠. 이거 비판하는 거는 좀 그렇습니다. 그러면서 판문점 선언은 여론의 압도적인 지지를 받는다. 평창에서 싱가포르 이후까지의 한반도 평화 만들기의 전체 흐름에 대한 여론의 낙관적인 기대도 높다. 이건 사실이죠. 당시에. 그러나 그 여론이 항상 정확한 것은 아닙니다. 홍준표 대표는 여론의 이런 추세를 외면하고 김정은의 변화 행보를 위장 평화 공세로 몰고 판문점 정상회담을 평화쇼, 주사파 합의라고 폄하하고 김정은이 한국의 다음 대통령이 될 것이라고 말한다. 위장 평화 공세다. 결국 이 분석이 맞았지 않습니까? 위장 평화 공세 맞았습니다. 왜냐? 평화를 앞세워 가지고 문재인 정권을 흔들고 한국의 여론을 조작하고 그리하여 대한민국에 불리한 정책 결정을 할 수 있도록 남북 군사 합의서라는 그리고 판문점 선언이라는 그리고 평양 선언이라는 한국인의 안전, 한국인의 자유, 한국인의 생명에 위해가 되는 그런 결과를 낳았으니까 홍준표 대표 말대로 평화 공세가 맞았죠. 그리고 진정한 평화는 더 멀어졌죠. 북한 핵이 없어질 가능성이 더욱더 낮아져 버렸으니까요. 그러니까 김명희 씨의 홍준표 대표 비판은 빗나갔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내가 4월 20일 중앙선대위에 대동강변의 트럼프 타워를 기대한다는 칼럼을 썼더니 보수 우익에서는 히스테리에 가까운 반발을 했다. 그러나 북미 정상회담이 김정은과 트럼프가 희망하는 결과를 낳으면 대동강변의 트럼프 타워 정도가 아니라 평양 여명거리에 맥도날드와 스타벅스가 들어선다고 한들 누가 놀라겠는가. 김정은은 풍계리 핵실험장 폐기로 비핵화 수순을 밟고 있다.
이것도 사실과 어긋났죠. 첫째, 김정은 트럼프가 희망하는 결과를 낳지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트럼프 타워가 들어설 날이 막연합니다. 맥도날드와 스타벅스는 들어설 수가 있어요. 지금도 커피숍이 들어가 있다고 합니다. 그게 체제를 바꾸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풍계리 핵실험장 폐기로 비핵화 수순을 밟고 있다는 것은 큰 오해죠. 풍계리 핵실험장은 이미 역사적 사명을 끝내가지고 없앤다고 했습니다. 쓸모가 없게 됐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그러니까 기자들만 불러서 폐기쇼를 한 거죠. 폐기쇼를 하고 전문가는 부르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결론을 내고 있습니다. 김명희 기자는 전 기자라고 되어 있네요. 해겔과 브룩스로 돌아가 다시 말하자면 홍준표 대표는 미네르바의 부흥세를 황혼이 되기 전에는 날리지 말아야 한다. 모래시계 검사의 화려한 스펙을 가진 제1야당의 지도자라면 당파적 정열을 초월한 맑은 예지로 역사의 진행을 관찰하는 큰 정치가를 지향할 만하지 않은가. 미네르바의 부흥세를 황혼이 되기 전에 날리지 말아야 한다는 것은 트럼프 김정은 회담이 이루어지고 그 뒤에 시간 경과를 한참 보고 나서 사태가 거의 확실하게 될 때까지는 침묵을 하는 이야기입니다. 저 중간에 섣불리 경고를 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러면은 이 논리가 맞지 않는 게 나쁜 일이 이미 기정사실화 돼가지고 돌이킬 수 없는 상황이 될 때까지는 거기에 대한 경고를 하지 말라는 말입니다. 이거 참 모순된 말입니다. 미네르바의 부흥세를 황혼이 되기 전에 날리지 말아야 하는 게 아니라 대낮에도 날려야 합니다. 대낮에 날려가지고 지금 남북관계가 어떻게 잘못되고 있느냐. 그리고 문재인 트럼프가 어떤 잘못된 일을 하고 있느냐. 계속 비판을 해야 잘못되는 것을 다소나마 바로잡을 수가 있는 것이죠. 홍준표 대표는 문학인도 아니고 철학인도 아니고 해겔 학도도 아닙니다. 현실 정치에서 안보 문제와 치열하게 투쟁하던 사람이었어요. 그런 사람 보고 저 늙은이처럼 쓸모없는 늙은이겠죠. 그때 지나간 일을 황혼에 인생의 황혼기에 돌아보면서 반추하라는 겁니다. 그러면은 존재 가치가 없는 거죠. 정치를 안 해야 되죠. 한국인이 그런 행동을 하면 안 되죠. 한국인은 미네르바의 부흥세 운운하는 그런 현학적 말에 구애될 필요가 없이 현실에서 치열하게 어제 있었던 일은 바로 어제 그 순간에 이야기하고 오늘 있었던 일은 오늘 이야기하고 해야 합니다. 저는 4.27 판문점선언 나온 30분 뒤에 조갑제 TV에 논평을 했는데 지금 돌아봐도 크게 틀리지 않았습니다. 6월 12일 트럼프 김정은 회담을 보고는 트럼프가 속았다라고 적석에서 논평을 했는데 결국 그대로 되었습니다. 미네르바의 부흥세는 황혼에 날면 안 됩니다. 낮에 날아야 합니다. 감사합니다.